자, 제가 잠시 소변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자, 물망초 클럽 1팀입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청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남갑의 전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삼령 복덕방장 유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팀 추석이 있어가지고 한 주 건너뛰어가지고 5주 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복덕방 잘 됩니까? 복덕방 안 됩니다. 방금 광순의 복덕방장님한테 비결을 한번 물어보니까 한번 그 출동을 하셔서 알려주신답니다. 요새 매매가 없죠? 원래 매기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네. 전체적인 그 매매 건수가 없고 저는 초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개 수수료를 지금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매물을 한 건 받아서 매물을 올렸는데 네. 그 아직 거래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수료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주로 보면 이제 민원으로 해갖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런 거라도 꾸준히 오니까 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안 되는. 생계 유지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예, 힘듭니다. 빨리 그 지역위원회가 돼서 예. 그 법적으로 또 예산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덕방 지금 지구당 그러니까 복덕방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복덕방 문 닫기 전에 지구당 부활이 돼야 되는 상황. 자, 우리 매출 0인 매출 지출만 있고 매출은 0입니다. 자, 변호사 개업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어저께 개업 신고를 하고 어저께? 지금, 인테리어 중이에요. 아직 그 사무실은 다 되지는 않았고요. 사무실 이제 이것저것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을 이 복덕방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역구가 다르니까 다르긴 하지만 어디 가까운 중간 지역에다가 마포갑으로 오세요. 아니, 변호사가 필요한 분은 이렇게 하고 그쵸? 복덕방이 필요한 분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전은수 위원장은 변호사 네. 사무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제 개업 신고는 몇 달 전에 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인테리어 마감하고 네. 매출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개업했냐 안 했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10월 29일 화요일 정도 개업식을 한번 하려고 축하합니다.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업도 안 했는데 매출이 있어요? 개업 신고만 신고해서 하면,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개업식을 안 했던 거지. 지금 건수가 몇 번이나 지금 있습니까? 그럼 뭐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아, 있는 생계는 충분히 이제 되게 그 비용을 이제 낮춰서 축소해서 매출이 박리담회 우리 강철 네. 위원장 매출이 있습니까? 저는 뭐 생계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오늘 왜 이렇게 불쌍해? 자, 3명이 매출 제로고 3명이 매출 제로야. 뭐 거의 의료 대란 때문에 당에서 이제 더군다나 더. 의료 대란 대책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일하고 있고요. 원래 그 네, 병원을 열 계획이셨는데 네, 그 계속 강남에서. 미뤄지고 있고 좀 네.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손가락이고 네, 손가락 밟고 생계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우리 출연료라도 받아가세요 그러면. 차비 정도 될 거야 아마. 아니 끝나고 나서 밥 사주신다고 해갖고 다들 되게 얼굴에 화색을 지면서 저희 밥도 사주세요 이러면서 되게 불쌍해졌더라고요. 자, 원래는 이제 그 지역에서 현안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네.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까요? 김대남 씨 얘기하고. 이거 이 두 분 경찰에 계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 갑자기 마포에 가면서 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포는 또 우리 잘 네, 아시잖아. 네, 네. 거기서 자살 방지 네. 관련해서 마포대교에서. 예, 그 지역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예. 동행했던 분도 아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그 지구대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지구대 직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 편달하시고 갔었잖아. 맞아요. 예. 사실은 우리 이제 유사명 복덕방 주인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모든 경찰관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양화대교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장을 했었는데 양화대교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거든요. 근데 마포대교는 양화대교보다 훨씬 더 자살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양화대교에서 거기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설득도 해봤고 끌어내려도 받고 뛰어내린 사람 구해도 받고 또 못 구해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정말 그렇지. 50명, 100명을 살리신 분들인데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지도 이게 편달하잖아. 네 뭐가 미흡하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네 막 당부를 하고 이랬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정말. 뭘 한다고? 지가 뭔데? 정말. 아니 그랬었어요. 그것보다 저분이 저 왜 갔느냐 하면 가만히 저분 심리를 생각해 보면 예. 김 국장이라고 권익위 김 국장이 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이 나서 갔을 거라고 보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 때문에 자기를 그 보호하기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행세를 하는 게 매치가 되느냐? 권익위 김 국장의 죽음하고 그분이 자살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하고 저는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사진 띄워봐주세요. 네. 사진 띄워보세요. 이런 사진을 보면 굉장히 대통령 모욕적이죠. 부인이 잘 모르는 잘 못하고 있는 경찰들 앞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질책을 하는 뭐 질책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지도 했거든요. 편달하는 거죠. 네, 네. 통치 그런데 행위처럼 마치.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본인 자살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열받았던 거는 되게 이렇게 안경 쓰고 옷도 되게 오피스룩으로 입었잖아요. 일부러 온 거죠. 네, 일부러. 공무원 코스프레 한다 이러면서 네. 킹 받는다 뭐 이런. 킹 받는다. 네. 아 그게 복장도 킹 받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제 네. 그 지구대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린 킹 받지 저러면. 이제 그 지구대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 이제 경찰관들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 그 지구대를 특정해 버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저기 나오신 분도 너 왜 거기 따라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아니 힘이 없지. 그렇죠. 경찰이야. 예, 예. 대통령 부인 온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 이제 연락 갔는데 갔을 텐데. 보통 저런 경우에 저는 죽어도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랑 투샷 잡히기 싫어요. 이러고 안 가거든요. 저분 분명히 굉장히 성품도 훌륭하고 대장이 가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가겠습니다. 없어. 네, 그렇게 가신 분일 텐데. 내가 총대 맬게요 이렇게 네, 가신 분일 거의 텐데. 네, 옆에서는 왜 그런데 따라갔냐 막 저렇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니까. 모욕적인 거구나. 네, 경찰들한테. 그 마포대교 가 보신 분은 안 계시죠? 거기 안 갔어요. 저는 네. 그날 회의가 있어서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이제 건너서 왔는데 네. 교통 통제가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저거 하느라고. 저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 불편을 주는구나. 이게 한번 저렇게 행차하시면 그 예전에는 못 느꼈던 교통 통제가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다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기름값 다 태워 먹으면서 서 있는 건데 그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에 보니까 차가 하나도 통제가 없네요. 되네. 아니 그리고 경호 때문에 사진을 경호 때문에 검찰청을 못 가신다는 분이 휴대폰을 다 뺏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 경찰관에 네. 휴대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는 통치 행위로 보일 활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시자마자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죠. 예. 요거는 그 경찰 관계자였던 분들로서 혹시 지피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눈하고 다른 나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 이런 거 있습니까? 오늘 저 명태균 씨 휴대폰 이야기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압수수색하는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압수수색하는 물건 추출하는데 시간이 네. 며칠 걸리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변호사하고 오세요 하면 이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요거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해서 압수 추출물을 네.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아무리 못해도. 예. 요 수사하는 그 9시간 이후에 돌려줘 버리는 거는 네. 정말 형식적인 압수수색이고 이상한 형식. 원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예. 원하는 게 없었는 게 아니고 함부로 압수를 한다든지 해서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어딘가 연락을 한 건지 예. 이게 돌아오는 일이 없잖아요. 하루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날 가서 그날 가져왔으니까 네. 듣도 보도 압수수색 못한 형식은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니 원래 안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수사는 물론 재판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렇죠. 되게 의뢰인들한테 네. 요구를 받으면서 막 가안부 신청, 환부 신청해서도 기각당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렇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안에 증거가 없다기보다 뭐 공폰이라기보다 네. 그러면 압수했을 때 누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럼 또 환부했을 때 누가 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좀 안에 뭔가가 있거나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렌식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뭐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이 지운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말이 주잖아요. 돼. 근데 돌려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다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가 버렸다면 안 좋겠죠. 네. 그게 원하는 게 거기 없었다고 저는 음. 봅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남아있다. 어딘가로 전화해서 돌려주라고 네. 한 게 아니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정권이 망할 때가 됐다. 약간 망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동시다발로. 네, 예. 김대남 씨도 그렇고 뭐 명태균 씨도 그렇고 뭐가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이제 망하겠구나. 순장 되기 싫으니까 나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막 이제 더 그렇죠. 동시다발로 동시다발로 막 터지는데. 네. 그-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되면 지금 JTBC도 나오고 뉴스토마토도 나오고 명태균도 나오고 김대남도 나오는데 이 국정감사가 앞으로 기폭제가 돼서 정말 많은 폭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JTBC의 도이치모터스 자료들 나온 거 보면 이거 수사 자료 통째로 그쵸. 나온 거예요. 네. 검찰이 이제 협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검찰 누가 협조하고 있다고 보세요? 검찰 내부에서 예. 윤석열 사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검찰이 모두 윤석열 편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다 사람들. 하더라도 통상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검사로서의 직업적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의 자료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부인을 감옥에 보내시오 하는 정도의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그리고 나오는 자료의 수준을 보면 이거 통으로 줬어요, 통으로. 네. 그러니까 통치권의 누수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망조가 들었다. 만찬에 만족하죠. 제외되는 분, 누가 줬을까, 누가? 만찬에 제외되고 있는 분, 만찬에 제외되고 있는 분? 분일 수도 있고 그분? 안에서 굉장히 갈라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오히려 언론에 그게 나온다는 게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망조가 든 기미가 보이지 않나. 네, 언론이 그렇죠. 그동안 그런 거 보도 안 했어요. 와도 JTBC 그런 거 안 못 했습니다. 했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정권 탄핵 태블릿 시킬 PC. 때도 네. JTBC가 그때 터뜨렸잖아요. 그 시기가 엇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 언론은 지금 이 정도라면 네. 그리고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이거 터트려도 돼. 네. 이게 된 건데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누가 줬을까? 그거는 비밀로 해야죠. 지켜드려야죠. 아니, JTBC는 밝힐 리가 없죠. 네. 추측해 보자는 거죠. 추측. 우리 전은수 위원장은 그 밥 같이 못 먹는 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유삼영 위원장은 검찰 내부에서 물 먹은 분들. 예. 예. 이를 갈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우리 이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능이 높은 분들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니 순장되기 싫은. 네. 검찰 안에도 정의감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검찰을 모두 다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근데 네, 있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정의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자기 직업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네. 정권하고 정면을 부딪히는데 그게 혼자 결단을 될 일인가 이게? 제일 문제는 좀 처음에 정권 잡을 때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하는 거 보면 그걸 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고 그걸 공감하는 검찰 내 누군가가 그거를 JTBC에 혹시 전달하지 임원정 않았을까. 검사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분이 근데 그분은 되게 그렇고. 특이한 발신에 그 자료에 접근을 네, 못해요. 접근이 안 돼. 그분은. 네, 맞아요. 네. 접근이 안 돼 그분은. 정의로운 것도 맞고 거기서 이제 배제된 것도 맞는데 네. 접근이 안 돼. 수사 기록에 접근이 돼. 네. 어쨌든 저는 한 라인이 이제 두 라인으로 갈라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밥 같이 못 먹는 분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밥 같이 못 먹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요즘 못 먹는 분 있잖아요. 네. 요새 못 아, 근데 먹는 분. 특히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뭐 누구나 어느 검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최고봉에 올랐던 검찰에 몇 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싸우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줄을 서는 그러니까 현 권력을 불편하게 하고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그런 검찰의 행태, 그런 검찰이다. 한동훈 라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감한 추측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당하셨네. 자, 복덕방을 주인 혼자 가시기 바라고 그쪽으로는 아니지. 우리 전은수 위원장하고 둘이 손잡고 같이 가시고요. 네. 저분이 저도 동의하지 변호사니까 않습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지은 위원장은 네. 그쪽으로는 안 갈 생각이죠. 네, 저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료 대란 이거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이제? 의료 대란 진짜 아주 어렵게 돼 있죠. 이거 풀 가능성이 먼저 없죠. 좀 하나 바로잡을 게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이런 네. 제안을 했잖아요. 그 제안한 사람이 지금 언론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안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도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죠. 네, 9월 4일 날 네. 9월 6일인가요? 9월 4일이구나. 4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인데 언론은 이미 한동훈 안으로 가고 있고 한동훈 대표 띄워야 그러다 되니까. 보니까 성사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하고 주도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앞에서 갖고 가서 맨날 밥을 못 드시고 계시니까 정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네. 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버렸어요. 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앞으로 그러면 이 의료 공백에 의한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라서 얼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갖고 나왔는데 이 의료 대란, 의료 영유아로 가나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토론회를 준비를 해서 국회에서 이원주 최고위원, 박주민 위원장 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 제가 이게 기획을 했는데 의협도 나오고 전공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시민사회도 나와서 같이 토의를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처음에 그 인수위 때 하신 홍석초 교수라고 경제학부 교수가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발제를 해서 어떤 부분이 영리한가. 근데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건보 재정이 원래 노령화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 2035년에 한 15조 정도가 더 투입을 돼야 됩니다. 예. GDP 대비 16%를 이미 총 진료 비용이 쓰기 때문에 15조 정도의 그 손실이 생기는데 거기에 요번에 의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재정 절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총 의료 비용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증가분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조를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3년 예. 동안. 그러면 건보 재정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결국 사보험으로 그렇지. 당연히 의존도가 넘어가게 돼 있고 국민들이 내가 돈을 얼마든지 더 내더라도 나 살려달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결국 그게 영유아의 시작입니다. 의료 현장을 망가뜨려서 네.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비싼 보험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살 수 있게 만들고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건보에 대한 네. 그 신뢰도도 떨어지고 왜 돈을 내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회의가 생기죠. 그러면 그 건보 재정이 열악해질 네. 것이고 점점 사보험 힘은 세질 것이고 굉장히 좀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심을 해서 토론을 했고요. 네. 우리가 너무 의심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 정부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냥 2천만 원 못 박아놓고 그냥 계속 가는데 네. 그분이 이 복잡한 설계를 다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내가 이걸 해냈잖아 이거인 것 같은데 네, 그 네. 밑에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설계를 생각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설계를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리액션. 그래서 이날 토론의 이제 결론이 가장 좋은 게 영리하도 영리하지만 우리 전공의들이 지금 다 현장을 떠나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전공의 법을 좀 개정을 해주자. 예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80시간 근무를 묶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국민이 40시간에다가 52시간 최대인데 의사라고 해서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80시간을 근무하라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이참에 예, 문제가 크죠. 그걸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개선하고 그 수련 기금도 좀 만들어서 교육 비용을 국가가 좀 지원하는 걸로 해야 결국 그 이 정원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에게 동시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아니 공천 개입 안 했다니까 공천 안 됐잖아. 네.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김포로 가는 얘기를 한다든가 단수 공천을 줘야 된다고 말한다든가 대통령 부인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 네.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공직선거법이 딱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공천을 줘라라는 게 있었다면 실제로 있다면. 예. 근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안 되지만 강요는 될 수 있겠다.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 근데 대통령이랑 같이 했으면 이제 공범이 되면 네. 그건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죠. 대통령 부인이 이런 권한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대통령하고 같이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통화가 있다면? 그렇죠. 저희 예전에도 사실 제3자가 이게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사가 있는 만큼 공천 그리고 뭐 전화했다 말다 공천이 실패했다 말다 이 문제가 그거는 아니라 상관이 없죠. 일단은 개입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3자도 아니고 이제 영부인의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죠. 아직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부인 그 대통령의 이제 부인으로서 그거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그 공천 개입을 했다고 저희는 봐야죠. 네. 공천 개입은 정치적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에서 네. 거기 김영선 해야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근데 실제로 됐다. 네. 이러면은 이제 크게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을 통해서 했거나 대통령이랑 같이 했거나 하면 직권남용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뭐 공무원법 위반도 되는 거고 몇 네, 가지. 근데 어쨌든 그 매개체가 그 김건희 자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윤 대통령에 이어서 나온 그 매개체일 뿐인 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개입의 정황도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 그렇죠. 주장을 네, 했다고 네, 하죠. 네, 예. 네. 뉴스토마토 보도에 네, 하면은 나는 사람들은- 김영선인데. 네. 대통령이 김영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문태윤 씨가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인데 김영선이 거기 되라고 한 건데 네. 라는 말을 했다고 네. 주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걸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네. 만약에 그 녹취가 진짜 실제하면 그거는 빼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공무원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케이스로 징역 2년을 그 부분에 선고를 네, 받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건 정확하게 선례가 있는 사건이고 네.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최순실을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를 권력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임기 초에는 공동 정권이라고 했는데 단독 정권인 것 같아요. 네. 누구의 단독 정권인가. 때문에 네. 같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지 않겠어요? 분위기 지역 분위기는 어때요? 지역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좋다는 거는 저에 대한 그 민생은 어렵죠. 지금 거의 파탄 지경이라서 거의 철시한 데가 많고 1층 상가 문 닫은데 많이들 맞아요. 보시죠. 네, 임대 다 저희도 붙어 마찬가지예요.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남도. 어둡습니다. 어둡죠. 명절에 상가 돌면서 제가 거의 막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상가마다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눈빛이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고 거의 뭐 죽어가는 손님이 눈빛이 없으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전에 24시간 하던 무슨 뭐 해장국집 이런 게 다 24시간 못 해요 이제는. 밤에 어, 사람도 네. 없고 하니까 다 9시 10시에 문 닫고
예, 홀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거의 뭐 이제 다 못하고 주인 주유소도 혼자 하고. 11시까지. 예. 네. 그러니까 상가들이 다 네. 번화가들이 다 죽고 있더라고요. 네. 울산도 마찬가지죠. 심각합니다. 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에 이제 빈 상가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이거 아주 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게 네. 만들었어. 하지만 본인들이 더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들이 가장 어려워요 지금. 매출 제로 아닙니까? 네. 자, 매출 제로 물망초 클럽 1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분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스베드에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오늘은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